현대 아산 밀레만 동탄 드디어 이제 분양가가 나왔죠. 생각보다 비싸게 나왔죠. 근데 우선 좀 정리해 보면 전매 제한 그대로 가능하고 청약 통장 사용하지 않고 이제 일반 임대 사업자 하면 그 등기친 이후에도 주택수 미포함할 수 있고 재당첨 제한 없고 청약 자격 뭐 전국 단위로 청약할 수 있는 점, 뭐 세대주 세대원 다 청약하실 수 있고 그리고 무이자 중도금 무이자 대출 인점 50%까지가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조금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홈페이지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죠. 뭐 전매 가능한 거 19세 이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중도금 무이자 11월 24일에 오픈했죠. 그리고 청약홈에서 신청하는 거 이제 12월 1일 수요일 날 이번 주말 지나고 월, 화, 수 수요일 돌아오면 청약 접수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 나고 그 주 수요일 날 체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. 네, 뭐 기존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죠. 뭐 여기 1, 2층은 상가고 3층부터 12층까지는 조금 소형평수 13층, 14층, 15층은 약간 아파텔이라 부를 수 있는 그래도 아파트 25평보다는 다 조금씩 작죠. 근데 이제 좀 뭐 타입이 괜찮은 것도 좀 있긴 하죠.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. 예, 뭐 기존에 설명드렸던 거랑 내용 동일하고요. 앞에 거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프리미엄 뭐 동일한 내용이죠. 반송역이 제일 가깝고 뭐 이제 트램 들어온다는 거 이쪽에 이제 직주 근접 근데 이 주변에 아파트가 좀 많긴 하죠. 근데 이제 실제로 요즘에 조금 잘 따져 보셔야 되는 게 아파트를 갖고 계시면 무순위 집주비라든지 이런 기회나 청약 통장을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? 분양가 상한제로 나온 되게 저렴하게 나오는 로또 분양에 아예 도전을 하실 수가 없죠. 근데 뭐 기존 걸 처분하신다고 하면 100일 타입 같은 경우는 넣으실 수 있지만 아니면 이제 청약 과열지구 같은데 이제 투기과열지구에는 불가능하고 그런데 만약에 이런 데 거주하고 계시면 도전해 보실 수 있죠. 잠깐 올라타면 그래서 그렇게 주거용 오피스텔이 요즘 뜨고 있는데 이 주변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뭐 이제 여기 디에트를 지어지면 좀 생기겠지만 현재는 거의 전무하죠. 여기 뭐 요 정도 조금 있고 좀 이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름 장점을 좀 찾아보고 있는데 그래도 완판은 될 것 같은데 쉽지 않을 잘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근데 뭐 전매 뭐 저는 500만 원만 주더라도 만약에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6, 7 타입인가? 그거는 진짜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자 분양가 나왔고요. 1000만 원 먼저 하고 15일 뒤에 납입하고 중도금 나머지 50% 무이자 이제 1군 46평 이제 중간 사이즈 1군 넣을 수 있고 2군 3군 근데 이게 특이한 게 한 군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300만 원이고 네, 뭐 이쪽에는 내용이 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보면 무슨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1일날 청약해서 수요일 이제 월요일날 그다음에 8일날 발표나는 거 무작위 추첨이고 청약홈이고 뭐 모든 군 공통으로 300만 원 먼저 신청금 내셔야 되고 돼 있습니다. 그리고 모집 공고 먼저 보고 갈까요? 보면 100실 미만이니까 뭐 전매 가능한 거겠고 청약 통장 뭐 사용되지 않고다 뭐 이런 거 쭉 없다고 기존에 설명 다 드렸고 그리고 또 볼 만한 게 24년 1월 그래도 그렇게 먼 미래는 아니죠. 24년 1월이면 빨리 짓는 편인 것 같죠. 22년 23년 2년 만에 짓는 거니까
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분양가 쭉 나왔고, 청약 신청 여기는 청약 신청은 1인당 1실만 청약이 가능하며 동일인이 2실 이상 청약하셨을 때 중복 신청으로 분류돼서 모두 무효 처리시키겠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잘 보시고 하나만 해야 되지만, 당연히 요즘 트렌드가 이제 대형 평수다 보니까 3군을 하셔야겠죠. 특히 또 이제 작은 평수 같은 경우는 저쪽 반송역 근처에 좀 구축이긴 하지만 리모델링 한다고 하고 뭐 그러면 충분히 메리트 있는 물건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조금 많이 비싼 거 같아가지고 소형 평수는 좀 특히 더 메리트가 없는 것 같습니다.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. 아마 유닛 타입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동호수 배치도 이렇게 A 타입. 저는 보니까 여기 이 F 타입, G 타입, C, D 이렇게가 가장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이제 이거 가격을 좀 같이 봐야 되는데, 우선 유닛들 보면 이렇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G 타입 같은 경우 보면 7억대죠. 가격이 7억 정도 형성돼 있죠. 여기 7억 정도. 그리고 67 타입, F 타입 같은 경우도 좀 더 싸죠. 뭐 평수가 작으니까 그렇겠죠.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7억 3,900인데 뭐 솔직히 여기 남양인데 남양인 거 메리트 없이 북향, 남양 다 동일한 가격을 줬죠. 즉 뭐 이쪽 면하고 이쪽 면에 이미 고층 건물이 있기 때문에 뭐 남양이라 할지라도 뷰가 확보 안 된다는 얘기겠죠. 그리고 이제 실제 좀 이따가 사진 볼 텐데 이쪽 D하고 G 같은 경우는 여기가 뷰가 이게 확보가 됩니다. 이게. 그래서 실제는 이 G 타입이나 F 타입이 됐으면 좋겠는데, 뭐 기왕이면 여기 13, 14가 가격이 똑같으면 좀 높은 14층이 되면 좋겠죠. 근데 이제 15층은 조금 더 비싸다. 1,000만 원 더 비싸니까. 근데 물량이 너무 없죠. 요거 같은 경우는 전매가 조금 될 것 같기도 해서 빠르게 유닛들 좀 보겠습니다. A 타입. 솔직히 뭐 신혼부부들이 살기 나쁘지 않은 구조죠. 괜찮죠. 화장실 하나 있고. B 타입. 이제 혼자 살기엔 조금 넉넉한 편이고, 나쁘지 않은 것 같고,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실제로 여기가 남향이 위치이기 때문에 뷰가 확보되겠죠. 요 앞에가 쭉 다 비어 있어 가지고. 그리고 이 타입, 이게 이제 가장 아파트 같은 타입이죠. 이제 화장실 이렇게 2개 돼 있고, 근데 이제 여기가 26층짜리 고층 건물이 하나 있고, 이쪽에는 이게 13층짜리인데 13층짜리 상가가 이게 15층, 그냥 14층이나 15층이면 모를까? 이 앞에 13층짜리 상가가 하나 있어가지고 뭐 동간거리 좀 생각하면 뭐 상업지역이어서 이런 거 좀 포기해야 되지만. 그리고 F타입, 요게 이제 막상 여기가 차선이 꽤 큰 도로가 있어서, 근데 요즘 유리창이 좀 잘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소음이 심하진 않죠. 요게 괜찮은 것 같고, 이렇게 2개가 전 제일 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게 좀 가성비가 괜찮은 게 화장실도 2개인데 구조가 나쁘지 않죠. 근데 좀 방들이 작겠죠, 실제로 보면. 근데 이제 신혼부부 같은 분들이 사시기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요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여기 뷰가 확보되지만 솔직히 좀 구조가 약간 이상하긴 하죠. 그래도 뭐 여기 네이버 위성뷰가 있어가지고, 여기가 이제 남양인데 26층짜리 이렇게 건물이 있죠. 그리고 실제로 이게 잘리면
여기가 이렇게 공터돼 있죠. 그러니까 즉 여기 시야가 다 이게 확보되는 꼴인 거죠, 이렇게. 그래서 저는 요 타입이 조금 잘린 타입이지만 가장 메리트 있는 타입이고, 여기 같은 경우도 절반 뷰가 이렇게 확보되고, 이런 식으로 절반 확보되고, 그 다음에 뭐 이렇게까지 확보되는데, 이 앞에가 또 이제 뭐 이렇게 크게 막혀 있지 않고 동간거리가 좀 확보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여가지고 여기도 나쁘지 않겠죠. 그리고 요거 13층짜리여가지고 이게 막상 14, 15 했을 때 15 정도 돼야지 여기가 조금, 근데 그래도 어쨌든 뭐 네, 여기 뭐 삼성 쭉 보이고, 네, 이런 뷰가 보여질 것 같습니다. 진짜 건물 많죠. 그래서 위치 다시 한번 확인하면 여기 요 네모칸 여기고, 아까 여기 동그란 게 있었고, 이렇게 뷰가 확보될 것 같죠?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면 거의 대형 평수 아파트 같은 건 이쪽에는 없죠. 이쪽에는. 근데 이제 이쪽은 넘어가게 되면 여기는 최고 대장주라 볼 수 있겠죠. 이거 매물이 없었는데 나왔네요. 84 타입 같은 경우도 원래는 매물이 없었는데 11억 5천, 거의 아파트 거의 일산이랑 뺨칠 정도로. 여기 59 타입 같은 게 7억, 그다음에 뭐 중층은 6억 1천 요 정도로 형성돼 있습니다. 북향이고 서향이고 해서. 그래서 주변에 우선 아파트로도 한번 좀 비교해 봤는데 84 타입이 딱 없지만 여기가 이제 유일하게 좀 낮은 평수가 있어, 작은 평수가. 그래서 여기 57 말고 59가 한 6억 6천 정도. 그래도 여기는 비싸긴 하겠죠. 근데 이제 전매가 가능한 점, 그리고 부가가치세 환급할 수 있고 중도금이 무이자 대출되니까 그 이자 비용까지 하면 그나마 조금 메리트가 있다고 해야 되나, 어쨌든. 근데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뭐 한 13년 차 구축에 접어들고 있으니까 여기가 좀 신축이니까 조금 더 깔끔하긴 하겠죠. 하지만 여기도 또 대단지기도 하고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근데 이쪽에 만약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있는 상황이라면 뭐 동탄 쪽에 나오는 줍줍이라든지 아니면 뭐 온갖 분양 같은 거 좀 노려볼 수 있죠. 그래서 본인이 약간 포지션을 좀 정하신 다음에 어떤 걸 하나를 좀 약간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제일 괜찮다고 생각할 67F 20평형이죠. 화장실 2개고 물량은 2개밖에 없죠. 이제 14, 13, 15층도 하나 있지만 가격이 조금 비싸기, 1,000만 원 더 비싸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조금 양심적으로 했다고 해야 되나? 원래는 가끔씩 대집이랑 건축비랑 그냥 5대5로 그냥 귀찮은 건지 똑같이 할 때도 있는데 여기는 대지비가 좀 싸다고 인정을 했죠. 대신 이제 건축비가 이만큼 든다고 해가지고 건축비에 부가세 10%를 하니까 원래 보통 분양가의 한 5% 수준인데 5%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한 400만 원 정도 더 주죠. 그래서 나중에 향후에 이게 이제 분기별로 받겠지만 일반 임대 사업자 내시면 요 부가세 부분은 환급 받으실 수 있다. 그거 하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요거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 6억 4,300이고 1차금, 1차 계약금 1,000만 원 내고 15일 내 나머지 잔금 내고, 그래서 10% 납입하면 2024년 1월 말까지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죠. 그리고 중간에 전매를 혹시 필요하시면 진행하시면 되고, 그리고 이제 23년까지는 보통
아파트 부동산 시장이 버텨줄 것 같으니까, 버텨준다기보다 어쨌든 거의 이때까지는 상승이 가겠죠. 그랬을 때 생각보다 일찍 완공된다. 3.5% 계산했을 때 이렇게 701일, 426일, 184일, 61일 동안 이제 요 돈을 빌리는 거고, 1일차 이자가 6,166원,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회차당 이자 총액이 이런 식으로 구성됩니다. 400만원, 260만원, 110만원, 75만원 다 더하면 총 880만원의 이자가 세이브 된다기보다 다 이미 녹아 있다고 봐야겠죠. 그럼 내가 이제 중도금 이자를 개별 납부한다고 가정했을 때 요거 부가세 환급이랑 요거 빼면 실제 이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요 정도 되겠죠. 6억 정도. 그러면 1제곱당 890만원 정도. 84 타입으로 했을 때 한 7억 5천 정도. 7억 5천 정도 비싼 편이죠. 비싸죠. 근데 요즘에 또 저쪽에 뭐 운정이나 이런 데 나오는 거 보니까 거기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가지고 다들 배짱 분양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약간 그때 아까 뷰 확보된다는 거 동일하게 계산하면 이렇게 부가세 환급금이랑 이자 빼주면 6억 5천 정도. 이건 좀 더 평당가가 비싸죠. 그래서 우선 이렇게 한번 A 타입부터 뭐 G 타입까지 쭉 계산해 봤는데, 뭐 작은 평수일수록 평당가가 작고 평수가 넓어질수록 평당가가 커지는 좀 그런 추이가 보여지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. 한번 각자 계산 좀 해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아까 이제 봤던 몇 개 평당가 비교했을 때 이 동탄 예당 아파트, 이제 마을 푸르지오 같은 게 아파트죠. 그래서 1제곱당 평당가가 이제 실제는 59 타입, 그러니까 이 아파트 25평인데 서비스 면적을 그냥 전용화 시키면 한 84 정도 되겠죠. 그래서 84로 계산했을 때 한 770만 원 정도. 그럼 요거랑 비교했을 때 요게 뭐 아파트 25평이라 보긴 애매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 한 1억 정도 비싼데, 비싸죠. 그냥 전매가 가능한 점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근데 저는 그냥 우선 요거 3군으로 한번 지원해 봐서 당첨이 되면 혹시라도 이제 구매해 주실 분이 있다고 하면 진행하고, 만약에 아무도 구매 안 하신다고 하면 한번 가서 현장 얘기나 상황 좀 보고 그냥 포기하고 올지, 아니면 양도를 할지, 아니면 약간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. 그냥 하나 예시를 들면 법인을 하나 설립을 한 다음에 내가 개인으로 했을 때 2023년 12월까지 중도금 대출이 무이자니까 갖고 간 다음에 요때 내가 소유한 법인으로 전매를 해서 법인이 이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냥 한 10년 만년 1000년 만년 계속 이렇게 임대 수입 받으면서 월급 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방법도 있겠죠. 뭐 이런 거는 차후에 조금 더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롯데캐슬 아까 여기는 진짜 어마어마하죠. 비싸죠. 84 25평 같은 경우도 13억, 1300 정도 되니까. 근데 이제 여기랑 입지가 다르기 때문에 뭐 동일하게 비교하는 거는 좀 그런데, 여기가 지금 엄청 퍼핑이 되기 때문에 그 풍선 효과가 이런 데까지 계속 넘치는 거죠. 근데 이제 여기는 평수가 작으니까 조금 별도로 생각하고, 그래도 어쨌든 이제 뭐 A 타입이나 뭐 D 타입과 비교했을 때 근데 또 구축이라는 점이 또 있기 때문에, 그래서 한번 청약은 한번 진행해 보시는 건 나쁘지 않고, 청약을 한번 진행해 보신 다음에 경쟁률을 좀 확인해 보고,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주위에 이제 부동산 관련된 분께서 다음 타자를 구해 주시면 100만 원이라도 받고 나오면 클릭 한 번에 100만 원이니까 나쁘지 않죠.